네, 2부 종목 상담 계속해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부는 이 두 분과 함께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은 김신은 팀장 그리고 최진욱 본부장 모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그럼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분 바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네, 반갑습니다. 네, 어떤 종목 고민되실까요? ACA, 뭐지? 말씀봐. 네, KCS. KCS요. 예, 예. 네, 매수가랑 비중이 어떻게 되실까요? 14,600원에 비중 30%요. 아, 14,600원이면은 혹시 오늘 매수하신 건가요, 시청자님? 아니요. 아. 전번에 했는데 어제 그저께 많이 올라서 못 팔았어, 어제. 아, 어제 16,000원까지 갔었는데 그때 네, 매도를 못 못 팔았어요. 하셨군요. 뭐, 흔하고, 아. 진짜 올라가고. 네, 알겠습니다. 그럼 어떤 부분이 궁금하실까요, 시청자님? 아니, 지금 이렇게 높게 사서도 괜찮은 거 아니면은 그냥 네. 팔아야 되나? 아, 알겠습니다. 지금이라도 매도를 해야 하는지 그 부분 한번 예, 여쭤보도록 예, 할게요. 네, 예. 두 분의 의견 받아보겠습니다. 준비되셨으면 팻말 들어주시죠. 긍정과 중립입니다. 아, 그럼 김신 팀장님의 긍정 의견 들어볼게요. 아, 어저께 파셨어야 되는데 못 파셔서 제가 다 아쉽습니다. 그만큼 좀 급등락이 심한 양자 암호 관련 테마주인데 KCS 조금 더 기다려 볼까요, 팀장님? 일단 오늘 미국 증시 정도는 확인을 해보셔야 하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음. 그거에 따라서 오해에 대한 의견을 드렸는데 오늘 시장 특징들을 잘 살펴보시면 CES에서 기대감을 굉장히 많이 받았던 양자라든지 자율주행이라든지 혹은 AI, HBM 관련 종목군들이 대거 차익이 나오고 있는 흐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기대감에 의해서 올라왔던 종목군들에 대한 차익 매물이 나왔는데 다만 이런 흐름들이 미국 증시에서는 어떻게 반전이 되는지 과연 반전이 나오는지 혹은 차익 매물이 실제로 나오는지를 우리는 조금 더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결국 우리나라에서 양자 관련 종목군들이 올라가는 것은 우리나라만의 개별 문제가 아니라 미국 쪽에서 관련 종목군들이 굉장히 큰 폭의 시세가 나오면서 우리나라 관련 종목군들이 따라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면 미국 쪽에서 만약에 양자 관련 종목군들이 시세를 그래도 좀 분출하거나 견조하게 움직인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우리나라 관련 종목군들 역시 오늘 차익에 대해서 좀 다시 한번 되돌림이 나올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조금 더 버텨보자라는 의견을 가지고 있고요. 만약에 차익이 나왔다라고 하더라도 눌림이 나온 다음에 다시 한번 움직일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결국 양자 쪽에서의 가장 큰 특징에 대한 흐름들은 미중 간의 갈등에 따라서 미국이 결국 양자를 투자를 할 수밖에 없다라는 흐름들이에요. 과거에는 이제 양자라고 하면은 이제 사람들이 잘 몰랐습니다. 네. 좀 이제 굉장히 컴퓨터 빠르다 이 정도에서만 그쳤다면 이제 미중 간 갈등에 따라서 이제 그 시장에 대한 투자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그리고 개별 기업 단에서 투자라든지 혹은 기술에 대한 내용들이 다시 한번 부각이 된 다음에 그다음에 양자가 AI에 도움이 된다라는 내용으로 인해서 지금 좀 한 차례 올라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는 점들 다만 차트적으로 보게 되었을 때 지금 차트를 한번 보시면 13,500원 라인대를 좀 갭을 띄어서 움직였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 라인대를 깨게 되었을 때는 그 아래에 갭 띄어서 상승했던 라인대를 만약에 메울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아래까지 좀 밀릴 가능성이 높은데 가격대 같은 경우에는 12,600원 라인대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한 500원 라인대까지는 좀 열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내가 여기서 선택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앞서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갭을 깨서 내려가게 되었을 때 그때 좀 비중을 정리를 어느 정도 하시고 그리고 다시 한번 지지 라인이 나왔을 때 다시 한번 재매수를 하시던지 혹은 조금 더 버티는 전략인지 이거를 좀 선택을 해보신 게 맞지 않을까. 다만 앞서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미국 증시는 꼭 확인을 하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양자 암호 관련 테마주들은 미국 증시와 좀 커플링되는 움직임 보여주기 때문에 오늘 미증시 열려서 양자 암호 관련주들 또 가는지 여부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KCS 상담 도와드렸고요.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분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예, 수고 많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청자님. 어떤 네. 종목 고민되실까요? 예, 루미르 12,300원에 20%거든요. 네.
이게 가격대도 좀 이걸 또 계속 가지고 가야 되나 아니면 좀 할까 좀 알고 싶어서 저도. 아, 루미를 가지고 계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전략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네, 네. 두 분의 의견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으면 팻말 들어주시죠. 올긍정 나왔습니다. 그럼 본부장님께 의견 여쭤보도록 할게요. 사실 이런 우주항공 섹터들은 요즘에 또 굉장히 잠잠해요. 네네. 트럼프 당선 이후에 한 번 더 달려줄 수 있을까요? 저는 일단 우주항공 쪽에 관련돼 있는 이런 산업군들 같은 경우는 좀 중장기적으로 좀 보유하셔도 나쁘지 않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일단 이제 루미르 같은 경우도 저는 오히려 이 영상 레이더 쪽에서는 굉장히 좀 특화되어 있는 기술력을 또 가지고 있는 기업이거든요. 작년 12월 달에도 이야기가 나왔던 부분들이 영상 레이더 쪽에 대한 부분들이 위성 시장에서 새로운 또 게임 체인저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런 기대감들도 루미르 쪽에서 계속해서 좀 수급이 잡혔던 부분들도 있었고, 그러면 결국 스페이스 X 관련한 지금도 모멘텀이 유효한 상황에서는 위성 개발 혹은 위성 사업 쪽 관련돼 있는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가 충분하게 저는 올해보다 2024년보다 올해가 오히려 더 빛날 가능성이 이제 높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루미르 같은 경우 조금 더 특화되어 있는 기술력이라 하게 되면은 앞전에 이제 핀란드 같은 경우도 아이스아이라고 해가지고 이 지구 관측 관련돼 있는 뭐 사업 부분들을 지금 영위를 하고 있는데 이 지구 관측 관련된 사업을 또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이 아이스아이 쪽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영상 레이더 쪽에 대한 부분들의 제품군이 다른 해외 시장 관련 기업들 대비해서도 굉장히 좀 좋은 품질들을 좀 영향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루미르 같은 경우는 오히려 외형 성장과 그리고 그에 따른 가치 프리미엄이 충분히 받을 수 있는 그런 좀 종목 중에 하나라고 좀 보시면 되시고요. 사실 뭐 지금 매수가도 그렇게 저는 높은 가격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외형 성장이나 기업 성장에 대한 부분들을 따지고 봤을 때는 지금 시청자분이 가지고 있는 그 매수 단가가 그렇게 높은 가격은 저는 좀 아니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홀딩의 의견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저는 일단은 1차적으로 좀 목표가를 만약에 보신다 하게 되면 저는 14,500원대가 좀 될 것 같아요. 이 구간대가 일단은 좀 매물대가 그래도 좀 몰려있는 구간이라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만약에 14,500원대도 충분하게 루미르가 슈팅이 나와준다라고 하게 되면은 앞전 상장했을 때 고가 라인까지도 충분하게 열려있다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저는 올해가 더욱더 기대가 되는 그런 종목 중에 하나이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루미르 걱정 말고 홀딩하셔도 괜찮을 것 같다. 목표 주가까지 말씀드려봤으니까요. 우리 시청자님 수익 많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루미르 상담 도와드렸고요.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분 전화로 오셔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어떤 종목 궁금하셔서 연락 주셨을까요? 네네, LB 세미콘 네. 8,600원에 13%입니다. 8,600원에 13%요? 네네. 손실이 굉장히 크신데 작년 초에 매수하셨었나 봐요. 네네. 네, 반도체 종목 한창 핫할 때 들어가신 거죠? 네네. 네, 혹시 다른 반도체 종목도 많이 가지고 계실까요, 시청자님? 네네. 네, 혹시 어떤 쪽으로 많이 가지고 계세요? 제가 SFA도 가지고 있고, 반도체도 가지고 있고, 네, 뭐 알겠습니다. AI 쪽도 가지고 있고, 여러 가지 가지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두 분과 함께 LB 세미콘에 대한 전략 세워보도록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두 분의 의견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으면 팻말 들어주시죠. 올중립이 나왔네요. LB 세미콘 우리 시청자님 거의 절반 이상 손실 중이신데 김신 팀장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그래도 뭐 요즘에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오르기 전에 뭐 반도체 장비주들은 좀 많이 올랐는데 후공정 업체잖아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이제 비중이 10% 정도이시고 네. 평단가가 8,600원인데 현재 4,000원. 그러니까 손실 같은 경우에는 50% 정도 나와 있다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내가 본전까지 오기 위해선 100% 그 이상이 나와야 합니다. 거의 지금 반도체 사이클이 초창기일 때나 가능한 수치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지금 가만히만 보유하고 있을 때 본전까지 기다리시기에는 좀 뭐 시간적으로 굉장히 많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내가 여기서 10%를 더 담게 되었을 때 평단가를 한 6,000원대까지 맞춥니다. 그럼 비중이 20%인데 만약에 6,000원까지는 갈 수 있을까? 그것 역시도 저는 장담을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 추가 대응할 자금이 있다면
오히려 HBM 관련 종목군들 장비 최근에 움직이는 종목군들이 굉장히 핫하게 움직이고 있어요. 그런데 그 종목군들 너무 많이 올랐냐라는 질문들이 굉장히 많은데 사실 사람들이 선택하는 이유는 있습니다. 가장 이제 HBM4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높고 또 장비를 거기에 대해서 실제로 수주에 대한 기대감까지 상당히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AI 관련 기업이기는 한데 실제로 매출에 대한 성과가 언제 찍히는지 여부가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지금 굳이 내가 어떻게 할 생각보다는 조금 더 홀딩에 대한 의견들, 여기서 추가 상승에 대한 부분들은 조금 더 나올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요. 그동안 하락이 굉장히 많았고 현재 외국인 쪽에 대한 매수가 그래도 조금씩 나와주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조금 더 상승 역할은 나올 것으로 보여지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121선 라인대를 어떻게 뚫어주는지 여부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만약에 이 라인대를 좀 돌파를 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는 조금씩 비중 조절을 하시고 그리고 그 자금 가지고 다른 종목군들 하시는 게 조금 더 낫지 않을까. 만약에 내가 이게 싫다 하시는 분들은 조금 더 정말 시간 길게 끌고 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전략들 말씀드려봤습니다. 우리 시청자님 힘내시길 바랄게요. 이렇게 LB 세미콘 상담 도와드렸고요. 다음으로 유튜브 채팅창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번호 0220004919번 샵 2034 문자메시지 유튜브 채팅창에 고민되시는 종목명,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면 됩니다. 윤선웅님께서 NC소프트가 궁금하셔서 연락을 주셨습니다. 매수가가 20만 8천 원에 5% 가지고 계신데요. 하락 추세 같아서 손절해야 하는지 전망과 전략 부탁드려요. 이렇게 남겨주셨습니다. 이 부분은 최진욱 본부장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그래도 우리 청자님 최근에 매수하신 것 같긴 한데 NC소프트 4분기 실적도 컨센서스를 밑돌 것이다. 이런 내용들 많이 있고 네네. 신작도 계속 지금 부진한 상황이잖아요. 지금이라도 손절하는 게 좋을까요? 일단 지금 게임 시장 같은 경우가 지금 이제 결국 이제 중국 쪽에서 대부분 이제 중국 시장이 지금 굉장히 유력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중국 시장에서 좀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굉장히 많은 시장이다 보니까 한국의 좀 게임사들이 좀 중국 쪽에 진출을 좀 많이 합니다. 이제 중국 쪽에 진출을 하면서 이게 아무런 보수도 없이 진출하는 게 아니라 텐센트 쪽에서부터 투자를 받고 좀 진출하는 회사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이제 최근에 좀 이야기가 나왔던 부분들이 미국에서 이제 중국의 텐센트를 또 블랙리스트로 올렸다라는 이야기도 굉장히 좀 많은 상황이에요. 근데 이게 결국에는 우리 국내 기업들까지도 영향을 줄지는 조금 더 시간적인 텀을 둬야 되는 부분들도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영향으로 지금 게임사들이 오히려 지금 악재로 반영해서 주가가 지지부진한 흐름으로 좀 움직인다고 보기는 다소 어렵고요. NC소프트 같은 경우가 이미 좀 노후화되어 있는 게임들이 굉장히 좀 많죠. 대표적으로 이제 리니지 같은 경우가 지금도 여전히 구글 앱스토어에서도 상위권 매출을 좀 형성을 해주고 있지만 여전히 새로운 IP 면에서는 다른 게임사들 대비해서 너무나도 많이 부진했던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게임사들, 특히 이제 게임주들 같은 경우가 매수하는 포인트 자체가 실적 부분들도 물론 있긴 하겠지만 신작 IP에 대한 효과, 그 기대감에 일단은 매수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좀 많거든요. 다만 이제 작년 10월에 나왔던 이 모나크 같은 경우도 지금 해외 쪽에 대한 부분들의 진출도 지금 앞두고 있는 상황이고 또 올해 NC소프트가 신작 퍼블리시 게임도 4종 이상의 지금 라인업을 또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올해 같은 경우가 작년 대비해서 좀 공격적인 좀 행보를 좀 볼 수가 있는 부분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앞전에 이제 유튜브 채팅글로 지금 말씀해 주신 게 하락 추세 같아서 지금 손절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좀 말씀을 주셨는데 사실 이게 일봉상에서 봤을 때도 하락 추세라고 보기도 좀 어렵습니다. 저는 오히려 중장기적인 하락 기조의 채널링을 지금 돌파가 나와줬다고 보거든요. 근데도 지금 추세 발산이 안 나온다라는 것은 NC소프트의 지금 확실한 새로운 IP 부분이라든지 혹은 실적이라든지 이런 기대감이 아직은 형성이 되어 있는 부분들이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쉬어가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월봉이나 주봉으로 봤을 때 명확하게도 알 수가 있어요. 여전히 추세가 깨졌다고 보기는 어렵고 새로운 추세를 발산시키기 위해서 조금 쉬어가는 박스권을 지금 형성을 해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 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지금 라인에서 한 16만 8천 원대가 되겠죠. 16만 8천 원 혹은 이제 16만 원대를 이탈을 안 해준다라고 하게 되면은 NC소프트는 지금 거의 저는 바닥이라고 보고 있어요. 바닥권에서는 충분하게 기술적 반등도 유효한 구간이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지금 자리에서 일단은 손절을 하고
가기보다는 폭락가 가치가 한 20만 원대로 지금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반등만 나와준다 하게 되면은 매수가 이상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홀딩의 의견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뭐 1분기에는 그래도 흑자로 전환할 전망이다라는 그런 내용들 나오고 있으니까요. 일단은 홀딩 해보시면서 좀 추가적인 시세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3845번님께서 레뷰 코퍼레이션을 가지고 계세요. 매수가가 1,700원에 비중 10% 가지고 계신데요. 거래량이 너무 없는데 가져가도 될까요? 라고 여쭤보셨습니다. 그래도 우리 시청자분 수익 중이신데 김시현 팀장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뭐 올해 매물로 나온다 이런 이야기들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뭔가 주가 상승 포인트가 조금 더 될 수 있을까요, 팀장님? 거래량이 거의 없긴 한데 네. 그래도 기관 쪽에서의 매수가 꾸준히 들어오고 있고 어. 그리고 이 종목이 중간 이제 장중에 급등락이 나올 때 또 거래량 들어온 것으로 보아서는 좀 의도적인 움직임이 어느 정도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의 네.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일단 그런 부분에서 보게 되었을 때 지금 가장 중요한 라인대에 위치해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13,000원 라인대에서 크게 돌파하지 못하고 있는 흐름들 현재 4차례 정도 두들기는 흐름들이 나오고 있는데 만약에 이 라인대를 돌파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또 다시 한번 눌릴 수가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만약에 내가 그 이상을 바라보게 된다라고 하시면 조금 더 홀딩을 기다리나 여기서 좀 거래량이 나오면서 또 하락으로 전환한다 했을 때 그때 어느 정도 수익 실현하시고 다시 한번 눌림이 나오고 21선 그 이하에서 다시 한번 또 잡아보시는 전략이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좀 아실 것 같은데 이 기업이 뭐 인플루언서 이런 마케팅 대행사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블로그 하시는 분들 아시는 뭐 레뷰라든지 혹은 폼 이런 관련 종목군이랑 좀 엮여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지금 같은 구간에서 크게 걱정할 만한 요소는 없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13,000원 라인대를 어떻게 돌파하는지 여부만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목표 주가 말씀드려봤습니다. 레뷰 코퍼레이션 우리 시청자분 수익 더 극대화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으로 2543번님의 상담 도와드려 보도록 할게요. 그린 케미칼을 가지고 계시고요. 매수가가 9,052원에 비중을 15% 가지고 계십니다. 매수가까지 갈 수 있을까요? 수익 보고 나올 수 있을까요? 라고 이렇게 남겨주셨는데 이 부분은 최진욱 본부장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요즘에 그래도 탄소 포집 관련 종목으로 엮이면서 크게 좀 올라왔고 거래량도 좀 실렸는데 우리 시청자님은 매수가를 보니까 좀 한참 전에 매수하신 네네. 것 같거든요. 매수가까지 가능할까요? 사실 이제 모멘텀이나 기대감은 올해 충분히 기대는 해볼 수 있겠죠. 탄소 포집 쪽에 대한 부분들이 뭐 트럼프 당선인이 일단은 뭐 투자로 확대를 하겠다라는 이야기가 작년에 좀 나왔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올해 이제 이쪽 관련돼 있는 이슈가 또 계속해서 사이클이 들어올 가능성은 높습니다. 워낙 이제 트럼프 당선인 같은 경우도 철강 쪽이나 혹은 뭐 화석 연료 쪽이나 석유 이런 쪽에 대한 부분들을 워낙 일기 때도 굉장히 좀 많은 강조를 좀 했었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아마 이쪽 산업군 같은 경우는 올해가 그래도 충분히 빛은 발할 수 있을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미 지금 그린케미칼 같은 경우 또 안정적인 거래처도 좀 확보를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이미 안정적인 거래처를 또 확보를 하면서 친환경 관련한 제품군 역시도 계속해서 개발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부분들은 저는 오히려 매출 성장은 충분히 나올 가능성이 높은 기업 중에 하나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다만 최근 지금 움직이는 흐름들이나 이게 생각보다 유통 물량 수가 많지가 않은 기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순간적인 거래 대금으로도 일단 어느 정도 위쪽과 아래쪽에 대한 부분들의 변동성이 좀 특화가 되어 있는 기업 중에 하나이기도 하거든요. 또 지금 시장에서 움직이는 것도 테마에 대한 부분들의 기대감이 또 굉장히 좀 많은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매수가를 보니까 9,000원대 지금 매수를 하셨잖아요. 9,052원대. 저는 일단은 그린케미칼의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8,800원에 돌파가 나와줄 수가 있냐라는 부분입니다. 근데 단순히 지금 어느 정도 이슈나 기대감 없이는 돌파하기는 다소 힘들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도 저는 일단은 지금 자리에서 그린케미칼이 바닥은 확실하게 잡아주고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바닥에서 좀 대량 거래량들도 월봉상에서도 포착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뭐 주봉으로 봤을 때도 마찬가지고요. 보통적으로 이렇게 주가가 밀리는 구간에서도 거래대금들이 많이 줄어들고 다시 추세 전환해주는 구간에서 거래량이 터진다라는 것은 일부 바닥권에서 누군가 계속 물량을 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 하게 되면은 한 차례 시세가 충분히
촉발이 될 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부분들인데 그 맥점 구간대는 8,800원대입니다. 이 8,800원을 충분히 돌파를 해준다 하게 되면은 시청자님 평단 이상까지도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다만 지금 시청자님이 매수한 그 구간대가 매물이 굉장히 좀 많은 구간이에요. 거기서 좀 일부 차익 매도도 좀 많이 나왔었고요. 일부 중장기적으로 좀 물려 있었던 물량들에 대한 부분들도 본전 매도 심리가 굉장히 좀 강화가 되었던 구간들이기 때문에 일단 이 구간 8,800원 돌파를 좀 체크하시고 만약에 8,800원대까지 돌파가 만약에 못 나와준다라고 하게 되면은 일부 반절 정도는 좀 물량을 줄이신 다음에 한번 그린케미칼이 좀 추세를 밑으로 좀 잡아주면서 바닥을 또 잡아주는 그 구간에서는 반절 비중 버렸던 것을 다시 한번 추가 매수 진행해서 평단을 좀 낮춰야 됩니다. 좀 그런 전략으로 일단 순환매 기법을 통해서 일단 수익을 보는 방향으로 가야지 지금 자리에선 당장 뭐 매도를 해야 된다 혹은 이거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보기보다는 일단 시간적인 여유텀을 좀 두시고 8,800원 먼저 돌파가 나오는지를 체크를 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린케미칼 8,800원 돌파 여부 한번 잘 체크해보자라는 의견 남겨주셨습니다. 시청자님 잘 참고해보시길 바랄게요. 그럼 계속해서 종목 상담 도와드려 보도록 할게요. 시간외 거래에서 하락률 상위 종목에 올라와 있는 SBS 상담 도와드려 보도록 할게요. 현재 시간외 거래에서 1.87% 하락세 보여주고 있는데요. 추격 매수하다가 물렸습니다. 라고 남겨주셨고요. 매수가가 26,600원에 비중은 20% 가지고 계십니다. 김시은 팀장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우리 시청자님은 2연상 기록하고 그 다음 날에 매수를 하신 정말 강심장이신 것 같아요. 넷플릭스 그 호재 소식 이제 다 선반영됐다라고 봐야 되나요? 지금 왜 이렇게 시간에서 빠지는 걸까요? 뭐 1% 정도 빠진 거는 네. 뭐 그렇게까지 크게 빠지진 않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 정도의 하락이 이제 본장에서 그렇게까지 크게 반영은 되지 않을 겁니다. 지금 차트에 대한 흐름을 보게 되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테마성으로 올라갔던 종목군들에 대한 흐름들이 무너졌는가 이거를 확인을 해야 하는데 지금 그렇게까지 무너지진 않고 있는 상황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좀 이제 들어가 보셨으니까 아시다시피 지금 SBS와 넷플릭스와의 계약관에 있어서 좀 영업이익에 대한 기대치 자체가 굉장히 많이 올라왔습니다. 지금 넷플릭스에 또 모래시계가 나온다라고 해요. 그만큼 구작을 판매를 한다라고 하면 아무래도 영업이익률에 대한 부분에서 좋아질 수밖에 없고 지금 차트를 보더라도 갭을 띄어서 움직였던 부분들 그래도 좀 어느 정도 메꾸고 나서 다시 한번 11선 딛고 올라가는 흐름들이 나와주고 있기는 한데 근데 이때 기관 쪽에서의 매수가 또 강력하게 들어와주고 있는 흐름들입니다. 근데 이제 기관 쪽에서 또 리포트도 나왔죠. 좀 저는 그래도 걱정은 되실 수가 있기는 하나 그래도 본전까지는 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너무 불안하시기 때문에 본전까지 오게 되었을 때 그래도 50% 이상 좀 수익 실현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우선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SBS 매수가 근처에서 매도하자라는 의견이었습니다. 다음으로 5887번님의 상담 도와드려 보도록 할게요. 효성 TNC를 가지고 계시고요. 매수가가 21만 1,000원에 비중 25% 가지고 계십니다. 효성가스 인수한다고 말이 많은데 앞으로의 전망이 궁금합니다. 라고 남겨주셨어요. 그래도 최근에 뭔가 잡음이 많은 것 같은데 우리 시청자님 저점에 매수를 잘 하신 것 같거든요. 본부장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뭐 효성화학이나 효성 TNC나 거의 매일같이 상담이 들어오는 것 같아요. 뭐 이 재무 구조 개선에 대해서 지금 계속 노력은 하고 있긴 한데 효성 TNC 앞으로 전망 어떻게 보실까요, 본부장님? 사실 이제 인수하는 부분들에서는 반대하는 주자가 거의 없는 것 같더라고요. 네. 반대하는 주자가 없다는 것은 일단 인수하는 부분들에는 문제는 없을 거라고 저도 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결국 효성가스 쪽을 인수를 한다는 것은 효성 TNC 입장에서는 시너지가 충분하게 확보가 될 수 있는 부분들 그리고 올해 외형 성장에 대한 부분들의 기대감이 붙을 수 있다는 건 어떻게 보면 주가 측면에서 바라볼 때는 긍정적인 이슈라고 좀 볼 수가 있는 부분들이죠. 우리 이제 기존의 뭐 폴리에스티라든지 스판데스 쪽에 대한 부분들을 주력 제품으로 또 가지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이기도 한데 사실 지금 뭐 글로벌 의류 재고사들의 재고가 지금 계속해서 감축이 또 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지금 섬유 제품의 수주 회복세가 일단은
기대가 될 수는 있습니다. 섬유 제품 쪽에 대한 부분들이 기대가 된다, 수주가 회복이 되는 부분들을 기대한다고 하게 되면 당연히 폴리에스테르 쪽에 대한 부분들의 수주 증가량도 충분히 기대를 해볼 수가 있고, 다만 지금 효성 TLC가 움직이는 부분은 딱 하나죠. 지금 인수에 대한 따른 그 이슈 기대감이 일단은 지금 효성 TNC 쪽에서 계속해서 주가에 작용을 해주고 있는 부분들인데, 사실 그렇게 좀 실적 부분들만 놓고 본다 하게 되면은 그게 또 나쁜 기업은 아닙니다. 그렇게 실적 부분들이 안 나오는 기업도 아니고요. 이미 뭐 재무 구조상으로만 봤을 때도 유볼도 굉장히 좀 많은 기업이고 부채가 한 100% 정도밖에 되지가 않죠. 유볼은 6,000%가 넘는 상황인데, 그렇다 하게 되면 이제 효성 TNC 자체적으로 기업의 재무 구조를 봤을 때는 현금성 자산이 생각보다 많다라는 겁니다. 현금성 자산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기업이 가지고 있는 이 채무, 빚 같은 부분들을 상당 부분 적다는 거거든요. 그렇다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실적이라든지 앞으로의 매출 성장에 대한 부분들이 주가에 기대감에 작용할 것이지, 오히려 지금 뭐 실적 개선에 대한 부분들 계속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재무 구조만 놓고 본다 하게 되면은 실적이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나쁜 기업은 아니다. 다만 드라마틱하게 좋아질 수 있는 산업군을 가지고 있는 기업도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가스 쪽에 지금 인수에 대한 부분들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오히려 이 인수에 대한 부분들이 뭐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게 되면은 아마 그 외형 성장을 효성 TNC가 충분히 받을 가능성은 굉장히 좀 높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이제 매수가를 놓고 보니까 21만 1,000원대네요. 21만 1,000원대. 그러면 지금 사실 수익권 중을 지금 유지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수익권을 유지하면서 25% 지금 물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일단 홀딩의 의견을 좀 드리고 싶어요. 홀딩을 조금 하시는 게 맞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 앞전에 좀 급락을 하고 나서 거래량이 굉장히 좀 많이 터졌었습니다. 다만 이제 바닥을 잡고 좀 위로 올려주는 구간에서는 거래량이 좀 줄어들면서 좀 주가 상승이 좀 일어났었죠. 자, 그 말은 일단은 이 안에서 박스권을 쳤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이 안에서 어느 정도 물량에 대한 부분들이 유동성 물량을 좀 흡수시키면서 물량을 좀 소화를 해주면서 좀 다시 급등을 좀 연출시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만약에 저는 많이 빠진다 해도 앞전 저가 라인까지 또 밀릴 가능성은 있습니다. 저가 라인까지 밀릴 가능성은 있겠지만 일단 지금 매수가가 생각보다 저는 나쁘지가 않기 때문에 그대로 좀 홀딩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 내가 효성 TNC 같은 경우 만약에 주가에 대한 부분들의 목표가를 좀 설정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첫 번째로 일단은 26만 원대가 굉장히 좀 매물이 많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26만 원대 매물을 어떻게 소화하냐에 따라 좀 다르겠지만, 여기 매물대를 충분하게 소화를 시켜준다 하게 되면 위쪽 고가 박스권까지는 갈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30만 원대죠. 그렇기 때문에 앞전에 말씀드렸다시피 26만 원 그리고 30만 원대 레인지 박스권 잡으시고 이 안에서 분할 매도로 계속해서 좀 챙겨서 수익을 가져가시는 게 좀 맞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효성 TNC 우리 시청자님 매수 너무 잘 하셨는데요. 계속해서 홀딩에 대한 의견 남겨드렸고요. 재무구조도 좀 개선될 수 있기를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분 전화로 모셔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 시청자님 어떤 종목 궁금하셔서 연락 주셨을까요? SK 사이언스요. 아, SK 바이오사이언스 바이오사이언스. 매수가랑 네네. 비중은 어떻게 되실까요? 비중 14%고요. 네. 매수가는 75,000원. 아, 75,000원이요. 네네, 오래됐습니다. 아, 네. 어떤 부분이 특별하게 궁금하실까요? 추가 매수를 또 해야 되는 건지, 안 지금 그러면. 추가 매수 해야 네네. 되는지 그 부분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네. 이 내용은 김신희 팀장님께 바로 여쭤보도록 할게요. SK 바이오사이언스, 시청자님 매수하신 지 오래되셨는데 지금 기관 쪽에서는 계속 매도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시점에서 추가 매수 가능할까요? 이제 추가 매수하실 돈으로 다른 종목군이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네. 그걸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합니다. 내가 추가 매수를 했을 때 과연 내가 탈출할 수 있는지 여부를 조금 더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 대표적인 백신 관련 종목군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동안 코로나 때 굉장히 유행했던 이제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백신 쪽 혹은 진단키트 쪽에 대한 강세름들이 나왔었는데, 백신은 굉장히 잠잠한 상황들, 하지만 뭐 수젠텍이라든지 뭐 랩지노믹스라든지 이런 진단키트 관련 종목군들 같은 경우에는 좀 독감이라든지 혹은 호흡기 질환이 나왔을 때마다 항상 들썩거리는 모습들이 나왔던 반면에 지금 백신 관련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좀 계속해서 누워가고 있는 흐름들, 그리고 57,000 라인대가 이전에
지지선 라인대를 역할을 했다가 최근 같은 경우에는 저항선 라인대로 작용하게 되면서 사실상 이 라인대를 크게 돌파하지 못한다고 하면 상방은 어느 정도 막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들을 수 있는 전략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과연 이 기업이 어떤 모멘텀이 있는가 저는 이제 잘 모르겠고요. 우선은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잘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 추가 매수를 할 돈으로 저는 차라리 다른 종목군들을 사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57,000원 라인대까지 오게 되었을 때 그때 비중을 어느 정도 정리를 하시는 방향이 조금 더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라인대에서 만약에 이제 뭐 최근에 뭐 중국도 그렇고 인도도 그렇고 저 호흡기 관련했을 때 아프신 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거기서 확산에 대한 기조 내용들이 조금 더 나오고 있다. 그래서 이 라인대를 강하게 돌파를 한다. 그때는 조금 더 홀딩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SK 바이오사이언스 57,000원 돌파 여부 확인해 보면서 비중 조절해보자라는 의견 남겨드렸습니다.